제가 드릴 말씀은 요즘 창조경제가 화두인데요. 간단하게 창조경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ICT 중심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방향, 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지금 다봉의 김상하 회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사장님이나. 우리나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지난 20여 년간 매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슬라이드 스마트 공장 사업을 다음 주에 시화공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뿌리 산업이라고 해서 용접이나 주형 이쪽에 하는 뿌리 산업 분야의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을 가지고 실증을 하는 그런 사업을 다음 주에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 공장이나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앞 세션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튼 베네핏이 있다. 우리나라 이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아까 중국의 우리 상무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저렇게 이제는 세계 제조업 공장에서 뭔가 어떤 이 혁신을 기업 주도로 국가 주도가 아니라 기업 주도로 해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처럼 브릭스 국가들로부터 주격으로부터 앞으로 가려면 인더스트리 4.0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세션도 만들어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여기는 성남에 저희들이 시장에 조그만하게 인더스트리 4.0의 어떤 제조업 중심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이 소매업 그런 사업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께서 ICT 솔루션을 써서 뭔가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일장 그런 어떤 시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건가, 경쟁력을 할 건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9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성장은 노동이나 자본이나 특히 노동에 대해서 많이 의존했던 한국 경제였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원천에 그건 보시면 한 3분의 1이 노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2005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의 원천은 생산성, 소위 말하는 혁신, 노동의 역할 부분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본은 사실은 보시면 거의 스테디합니다. 20%대에서 한 15%대로 우리가 저축이든 투자든 외자 FDI든 간에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로부터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 경제가 뭔가 성장의 동력을 찾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뭔가 이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주는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인더스트리 4.0은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ICT 부분이 작년에 3.9%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요. 무역 수지라든지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인더스트리 4.0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아침에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가트너에서 하는 간단한 미팅에 갔었는데 가트너에 따르면 어떤 앞으로 25년간을 지배할 기술이 한 4가지 정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모바일. 여러분들 다 휴대폰을 쓰고 계십니다만은 모바일.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트위터나 이런 부분에서 소셜 쪽.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구름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아무튼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름대로 모바일 디바이스가 앞으로 계속 나름대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 앱. 요즘 앱을 여러분 많이 쓰지만 그 다음에 IoT에서 IoE,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 나름대로 드라이버티브 임팩트를 주는 클라우드나 이 나름대로 클라이언트 기술. 그 다음에 퍼스널 클라우드. 이제는 개개인들이 모드 프로세싱이나 이런 PPT나 이런 만드는 것도 그때 잠깐 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싱. 그 다음에 웹 스케일러블리티. 그 다음에 스마트 머신. 지금 인더스트리하고 인더스트리 4.0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만
3D 프린팅, 뭐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25년간 세계 경제를 또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 지난주에 이게 맥킨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한 12개 기술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 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넘버원은 모바일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쪽에 맥킨지는 지금 Automation of Knowledge Work, 그래서 어떤 이 집단적인 어떤 지식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젠 상당히 과거에 노동력, 단순한 어떤 이 생산 기지로서의 노동력보다는 지식 노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이 앞으로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 분야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뭐 IoE나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창조경제 얘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4.0도 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수단인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경제.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누가 뭐 어떤 집권을 하든 누가 정치를 하든 큰 방향성 면에서 보면 뭔가 어떤 새로운 혁신,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 그런 패러다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도 저희들이 이것저것 뭐 여기 여러분 계신 업계분들하고 같이 해서 창조경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라 그래서 지난주엔 대통령께서 대구까지, 아마 다음 사진이 대구까지 오셔서 혁신센터에 나름대로 좀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역 차원의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 혼자서 창조경제 혁신을 하자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로컬에서도 전국적으로 좀 창조경제적 패러다임을 지역별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는 삼성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나름대로 기업 본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창업이라든지 창조경제 활동을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가 창조경제 방향으로 나가는 뭐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벤처 부분은 뭐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노력을 해서 창업을, 여기 젊은 분들도 꽤 오셨는데 창업 생태계를 좀 많이 바꿔나가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뭐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번 이 창업을 하자. 이 삼성이 취직을 하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창업을 통해서 뭔가 새로움에 도전을 하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좀 저희들이 인커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경제 포털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방문을 해 주셨으면 희망을 합니다.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창을 만들었습니다. creativekorea.or.kr인데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든 창조경제 포털을 치시면 이 포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 8,000여 개가 넘는 아이디어들이 왔고, 그 중에 사업성 있는 것들은 저희들 한 200여 개 추려서 실제로 사업화도 했고, 많은 멘토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도록 나름대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이 창조경제 핵심으로 삼는 게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인더스트리 4.0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가 사실은 한 2주 전에, 추석 직전에 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1시간 동안 앱을 점심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전에 블룸버그 시장님을 언제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뉴욕이 이 서부에 실리콘밸리에 뺏긴 미국의 정신, 프론티어십을 뉴욕이 되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MS 재단하고 같이 했던 데가 뉴욕시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그 선생님들,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은 인건비의 반절은 시정부에서 제공하겠다. 나머지 반은 뭐 어떻게 하든지. 상당히 벌써 5년 가까이 됩니다. 뉴욕시는. 그 다음에 작년에 영국의 카메론 총리가 앞으로 미래의 영국을 나름대로 이끌어 나갈 교육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넘버원은 잉글리시를 살리자. 그 언어 교육이 셰익스피어를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는 최소한 4개 이상의
뭐 빅베드든 뭐가 되든지 세컨 어젠다가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교육이었습니다. 미래 영국을 짊어지고 나갈 전세에 해가 지지 않는 국가가 계속 영속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들이 갖춰야 될 무기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레벨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캐머런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도 교육과정 속에 교육부하고 협조를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이 분야는 뭐 지금 중국하고도 저희들이 뻥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뭐 한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콘텐츠 쪽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어떤 이 경제를 만들어 보자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T 쪽에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ICT 웨이브라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좀 지향해야 될 어떤 전략적인 기술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10개가 바로 그겁니다. 콘텐츠 쪽에는 홀로그램, 아까 콘텐츠를 말씀드렸는데 홀로그램 기술, 그 다음에 콘텐츠 2.9는 최근에 콘텐츠는 그냥 어떤 PD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는 그 플랫폼 기술 쪽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지능형 소프트웨어라든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단에는 5G, 부산에서 10월에 ITU 총회가 있는데 5G 분야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음 세대, 현재 4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디바이스 쪽은 얼마 전에 애플에서 i6.0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감성형 단말, 그 다음에 지능형 뭔가 이 단말 스스로가 나름대로 어떤 지능을 가지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보호, 뭐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IDC라고 데이터 센터에 혹시 가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서버들 중에 국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외산입니다. 그래서 장비 쪽도 저희들이 좀 챙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서버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분야라든지 단말이든 아무튼 장비 분야에 뭔가 전략을 저희들이 작년에 만든 바가 있고요. 비타민 사업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인더스트리 4.0도 어쩌게 보면 비타민인데 여러분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비타민을 먹습니다.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이긴 하지만 단백질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탄수화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타민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죠. 경제도 뭔가 우리가 어떤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데 뭔가 기폭적 트리거링을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비타민 사업입니다. 그 중에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이 핵심적인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시아공단이 하는 그 사업도 비타민 사업의 일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농업 쪽에 농림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농업 비타민 사업, 문화, 컬처, 아까 컨텐츠 부분, 그 다음에 국방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비타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개 분야를 정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키워서 비타민을 좀 더 많은 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기재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GPND 생태계, 아무튼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조금은 과장해서 말한 아주 초고속 인터넷으로 도배를 하자. 그런 사업들을 이것저것,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도 늘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빅데이터도 제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 관한 파일을 키우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범 사업, 시장 만드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육성 기반을 위해서 테스트베드도 만들고 사람도 결국 빅데이터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IoT 분야도 저희들이 한 달 전쯤에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해서 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뭔가 어떤 전문 기업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무튼 대책을 강구를 하자.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인더스트리 4.0 또는 창조 경제가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기술 개발 노력,
ICT뿐만이 아니라 기초과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R&D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R&D, 개방적인 R&D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이 창조 경제를 이끄는 또는 우리나라 이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이나 농업 다 포함해서 좀 더 혁신적인 경제가 되도록 뭔가 이 총요소 생산성에 조금 더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미래변호는 했으면 하고 여러 분야에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고요. 필요하면은 참여하시고 뭐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제안도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사업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뭐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까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뭐 중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뭐 미국 정부나 지금 장관님 지금 비엔나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양한 외국과의 협력 관계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조금 더 이 회생을 하고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강성주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